검찰이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천 여성도서관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남성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소위 젠더 논쟁의 중심에 휩싸였습니다.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양방향길을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바꾸자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현금성 인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주도로 인구 포럼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괴산 1명, 진천 1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422명, 충북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검찰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정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주민 3만여 명의 기본권을 침해했는데도 정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흐리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심려를 끼치고 국회의원 본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변호인단은 고발인 중 한 명인 캠프 홍보 책임자를 증인 신문하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소 사실은 고발인들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허위 진술도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 명단 유출은 사실이나 정 의원이 이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앞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한때 금남의 공간으로도 불렸던 제천 여성도서관이 남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근 남성들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나오며 4만 명까지 동의하는 등 찬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원은 여성으로서 느낀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기증자 할머니 뜻에 따라 예전처럼 여성들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도서관 자리를 유족에게 돌려주라는 건데요. 기증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MBC가 30년 전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제천 시내 번화가 땅을 도서관 자리로 기증한 고 김학임 할머니. 356제곱미터, 당시 108평, 땅값은 수억 원. 삭 바느질로 평생을 일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기증 소식에 방송사 취재진도 할머니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성용으로 기증을 결정하셨냐는 기자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 여학생용을 줘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잘못 썼습니다 오늘 아침. 왜 여학생만 그거 하고 왜 여학생만 해요? 여학생 얘기도 안 했어요.
같은 해 할머니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도 기증 목적에 제천 시립도서관 기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기증한 땅에는 이후 여성만 이용 가능한 시립여성도서관이 건립됐습니다. 도서관으로서는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인데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한 안전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여학생 얘기가 나온 거는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 같으면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나 문화원에 한 군데 만들어 놨는데 한적해요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거듭됐고 1992년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에도 다른 지역보다 공간이 좁다는 내용과 규모가 작다면 여성도서관이라도 건립해달라며 할머니가 동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유가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 여성도서관은 국가인권위 권고 이전에도 가끔 책을 빌릴 수 있냐고 찾아오던 남성들에게 이미 문을 열어놨던 상태. 하루 평균 대출 건수 70건 남짓. 제천 시민들이 조용히 이용해오던 이 작은 도서관이 남성 역차별이다,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다, 젠더 갈등의 중심이 된 요즘 도서관 준공식 날 할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장소가 영원히 후세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세월이 한없이 갈 동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충북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지자체별 방역 대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830곳을 점검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정됐던 버스킹과 댄스 경연대회 등 문화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해 수도권과 타시도 방문, 사적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오는 25일까지 수도권과 인접한 삼성 감곡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젊은 층이 사라진 충북의 한 면 지역은 노인 비율이 무려 50%를 넘어섰습니다. 소멸위기에 이런 동네가 충북에서도 한둘이 아닌데 아이 낳을 사람조차 없는 이들 마을에 출산 장려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보다 못한 대학이 천편일률적인 조 단위의 현금성 인구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주민들, 말을 걸어보니 나이 70이 기본입니다. 보은군 탄부면의 전체 인구 1,641명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절반이 넘는 841명. 노인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 20%보다도 2.5배 이상 높습니다. 한가하면 애들이요. 애들이라고 봐야지. 한참 때지. 그전에 30년 전만 하면 한가하면 40대도 안 되는 나이지. 반면 출산 기대 여성은 주 연령층인 20, 30대를 모두 합해도 50여 명이 전부. 아이를 더 낳을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 출산 장려금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들마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도시와 다른 이 마을의 고민입니다. 애를 낳을 젊은 층들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 명도 없어요. 보온 후배도 나가 살고 그렇지 시골에는 이런 마을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보은과 영동, 괴산과 단양은 노인 비율이 30%를 넘는 등 충북 군 지역의 노령화가 특히 가파릅니다. 지역 소멸이 점점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인구 정책에 지난해만 충북에 1조 7,600억 원을 썼는데도 역부족입니다. 보다 못한 대학이 현금 지원 중심인 천편일률적인 인구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를 불러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위한 충북 인구 포럼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해야 된다. 정작 지역에 남아 아이를 낳을 건 청장년인데 지난해 충북 인구정책 예산 가운데 노년층 대상이 거의 절반. 이에 따라 청장년의 거주와 육아 환경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저출산과 노키즈가 당연시된 가치관의 변화 앞에선 어떤 현금 지원이나 환경 개선도 효과가 없다며 진단부터 다시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제도화한 정책이 아무리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 개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한국교원대가 주관한 첫 충북 인구 포럼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한시가 급한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 이제는 강제로라도 밀고 지나가겠다고 소방당국이 엄포를 놨는데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도로가 하도 막히다 보니 양방향보다는 차라리 일방통행길로 바꾸는 게 낫겠다며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주차난이 심하기로 손꼽히는 청주 도심의 한 길목.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혀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정체는 20분 넘게 이어진 뒤에야 풀렸습니다.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7, 8시 후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실제 사고도 여러 건 있었어요. 인근의 다른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양쪽에 불법으로 세운 차들이 사실상 차로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불부산에 작게 세운단 말이에요. 가운데 차로 이제 중앙선으로 차들이 다녀요. 빵빵거리거나 요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나오고. 불법 주정차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게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00여 건. 매일 같은 단속에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선 지역이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 더 큰 피해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매우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인적인 피해, 그리고 재산의 피해, 막대한 피해를 더욱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자 차라리 일방통행길로 바꾸는 게 낫겠다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양방향길이 제 기능을 못할 바에야 일방통행길로 변경하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대 주민과 상인 400여 명의 의견을 모은 결과 96%가 찬성해 청주시에 민원을 넣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나 아니면은 주정차로 인해서 교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경동의 한 초등학교 뒷길을 비롯해 지난해와 올해 청주 시내 4곳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방통행길로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일방통행 변경을 시에 요구하면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최근 잦은 비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진 데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른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방제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이상기온으로 예년보다 병해충 발생이 빨라질 수 있고 도열병이 번지며 벼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며 벼 이상이 나오기 전에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영화 부산행에 출연한 김수환 배우가 시공간을 넘어 한 상영관에 도착한 소녀 역을 맡아 영화 속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연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영화와 음악, 여행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2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교환하거나 기부하는 공유마켓이 충북도청 정원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충북 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기후천사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나다크,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가 마련한 공유마켓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된 물품은 취약계층이나 모자 자립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후천사 네트워크는 개인 60명, 22개 기관 단체의 참여로 지난달 발족해 환경지수를 올리기 위한 생활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철거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어제 충주시에 투자 피해 보상과 상점 운영권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빚었습니다. 충주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며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사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학생이 선풍기 20대를 기부했습니다. 충주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익명의 중학생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20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풍기와 함께 남긴 편지에는 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증받은 선풍기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나보훈사업장이 지역 출신 가정을 위해 출산용품 맏업박스를 지원합니다. 하나보훈사업장은 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보훈군청을 찾아 온습도계와 속사계, 손수건처럼 신생아에게 필요한 7가지 출산용품 맏업박스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맏업박스는 보훈군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와 출산모들에게 전달됩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건 농촌 지역 소규모 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역시인 대구의 인구가 230만 명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2003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18년째 줄어들고 있는데요. 감소세가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26년 만에 2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995년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시 인구는 2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2만 9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 240만 명대로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23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9천 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6개월 사이에 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게 한 5천 명 정도 예년과 다르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으로 인구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경산의 아파트 물량이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으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감소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생긴 자연 감소,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이유로 생긴 유출 등을 제외하면 젊은 층의 순유출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4% 정도인데 2020년 동기간 중 2020년 중 청년층 대구 경북 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2배 이상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20대의 순유출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대구의 비전과 또 대구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대구를 떠나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대구의 미래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동군이 인구 4만 6천 명 유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한 달 전보다 126명이 준 46,316명으로 2019년 6월 인구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인구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쳤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지역 대학 전입생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기업진흥원에 들어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안정화, 재기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된 창업 경영 아카데미와 성공 경영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며 올해 성장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화상상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화장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식품 등 종합 품목 중심으로 도내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14곳을 선정해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샘플 발송비 등을 지원합니다. 화상 상담은 10월 중 4일간 진행하며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전역 40개 업체의 바이어들을 도내 기업들과 연결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16종류 가축과 축사시설물로 농가별로 산출된 보험료의 85%가 지원돼 농가에서는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망농가는 지역의 농축협과 일반 상해보험사 5곳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보은군에서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은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법률과 행정, 부패신고, 노동,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은군은 앞서 상담 예약 3건을 받았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로 연탄 없애기 운동이 청주에서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연탄 없는 청주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연탄주의용 가구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35구를 선정해 2에서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